노란 봉투더블로 발목을 잡고 있고 법인세를 또 높여가지고 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또 더 센 상법 개정안을 하고 있는데 여기 상법 개정안에 있어서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집중투표제예요. 원래 내가 주식이 하나가 있을 때 이사가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주를 내가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사가 10명이잖아요. 그럼 내가 10표를 한 사람에 대해서 몰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에게 가진 대주주가 아니라 소액주주가 연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굉장히 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소액주주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액이고 대주주는 나쁜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소액주주 중에서 전통적으로 외국인 적대적 M&A나 아니면 적대적 펀드,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경영권을 탈취하거나 본인들의 이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들어왔다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한국 기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당을 단기간에 빨리 올리거나 속된 말로 빨아먹을 거 빨아먹고 빨리 나가길 원하는 겁니다. 그럼 기업 투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요번에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뭐가 있냐면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합니다. 자사주가 뭐냐? 기업이 가진 주식 아닙니까? 이거를 일방적으로 팔게 하는 겁니다. 아니, 파는 게 아니라 소각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주주는 좋죠. 주주는 좋죠. 그렇지만 그 기업이 자사주를 팔아서 그거를 종잣돈으로 해서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아예 원천 차단하고 너희 주식수를 줄여가지고 주식을 부양시키는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잘 되든 말든 단기간에 자사주를 다 소각, 다 태워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기간적으로는 주식이 오를 수 있죠. 왜냐? 주식 수가 적어지니까. 하지만 기업이 계속 성장하게끔 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소수에 의해서 경영권이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 특히나 행동주의 펀드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사냥할 수 있게끔 만든 토대를 만들어준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노란봉투법, 그리고 법인세 인상, 그리고 또 지금 말한 더 센 상법 개정안 또 있잖아요. 껄핏하면 대놓고서 기업, A란 기업, B란 기업 실명 언급하면서 주식을 폭락시켜야겠네. 대출도 조이고 감독관도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자기가 다 관여해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재명 강점기에 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기업들이 죽을 판입니다. 그러면서 관세 전쟁의 최전방으로 내보내서 미국에 더 투자하게끔 하고 아쉬울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기업에 대해서 도움을 요구하려면 기업을 좀 성장시킬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왜 찌재명입니까? 왔다 갔다 본인은 기업이 잘 살아야 기업이 성장해야지 일자리가 많이 는다고 하지만 지금 기업의 발목을 잡고 아예 기업이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아이템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이템. 아주 이거는 짧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최동석. 이 사람 제가 볼 때 정신이 멘탈이 좀 문제입니다. 이분이 70 이상은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좀 있으면 70이 넘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하지 말아야 되죠. 그게 꼭 유시민하고 똑같아요. 이런 어용지식인, 이런 궤변론자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은 나이가 안 먹는다고 생각할까요?
유시민도 그렇지 않습니까? 60 이상은 뭐 정치하면 안 된다고 했나요? 그때? 근데 본인 60 이상으로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젊었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폄훼하고 또 본인이 그 나이가 됐을 때는 나 몰라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나이가 젊기 때문에 가지는 도전 정신,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경험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서로 간의 인정을 통해 가지고 윈윈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요즘의 나이는 사실 그 나이 곱하기 0.7을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50입니다. 근데 기분 좋게 0.7을 곱하면 35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저도 뭐 나이 들면서 장점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아쉬움도 있죠.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을 통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이런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인사혁신 처장으로 했는데 오늘 국무회의 때 아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기업에 대해서 속된 말로 다그치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주식을 폭락시켜야 된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자기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모든 걸 자기가 다 관여하고 싶어요. 아, 나 대통령이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센스틸러,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차관이지만 요즘 뭐 대한민국에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보다 더 어떻게 보면 핫 피플 아닙니까? 포커스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오늘 회의를 하는데 생중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1시간가량 이어진 산업재해 관련 토론을 정리하려는 순간 최동석이 발언을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더 없으면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최동석이 제가 잠깐 말씀을 그러니까 이재명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입을 띄었냐.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미친 거 아닙니까?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그러면서 또 산업 예방 체계 하나로 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는데요. 마이크로한 규제들을 만들어서 산재를 예방하고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이런 식으로 조금 늘어지게 말을 하니까 이재명이 말을 끊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요구하는데 최동석이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이재명이 네, 그건 충분히 이해했고요. 결론만 요지를 말씀하시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재명이 참 재밌는 어떤 액션을 합니다. 다른 참석자들이 말할 때는 발언자를 응시하거나 뭔가 이렇게 적기도 하는데 그리고 즉석에서 되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동석이 갑자기 또 인간의 존엄성으로 이야기 이어지자 뭐 이런 철학적인 얘기 궤변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이재명 본인에 대해서는 형수 욕설 얘기할 때는 아마 귀를 쫑긋하면서 들었을 텐데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그래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듣기 싫은 거죠. 정신과 육체를 건들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듣기 싫은 거죠. 늘어지니까. 참 최동석이라는 사람 인물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최동석이 과거 저서에서 공직자들을 비판하면서 발달장애 아동을 비유하며 차별적 표현인 정상화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